오늘 페이스는 트레드밀, 어우, 5km.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늘공원에 뛰러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한 15분 이 정도 됐고요. 오늘 훈련은 시간주 이제 120분인데 아마도 120분을 다 뛰고 나도 해가 뜨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늘 페이스는 한 4분 30초 이 정도 시작해갖고 천천히 올려가지고 뭐 컨디션 따라서 한 4분까지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3분 중반까지 올릴 수도 있고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오늘 눈 예보가 있는데 그 전에 눈 오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한 뛰어줘야 일요일날도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길게 뛰어줄 예정입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드밀, 어우, 5km. 감사합니다. 트레드밀, 어우, 5km. 해가 엄청 밝아졌잖아요. 아, 그 가로등을 새로 세워가지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네. 와, 아침에 25km 뛰고 났는데도 이제 막 해가 뜨고 있습니다. 7시 한 30분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6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 100일 프로젝트, 기적의 프로젝트 두 번째 주간 훈련을 설명드려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지난 첫 번째 주간을 잘 마치셨다면 아마도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생각보다 할만한데 혹은 아직은 버겁지 않네. 어떤 분들은 반대로 와, 매주 이렇게 꾸준히 뛰는 게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감정 둘 다 정상입니다. 지금은 체력이 폭발적으로 느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러닝이 일상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D-97일부터 D-91일까지 우리는 아주 단순한 구조로만 움직였습니다. 조깅 위주로 거리 적응 훈련을 꾸준히 했고 느린 지속주와 롱런을 통해서 내가 일주일에 이 정도는 뛸 수 있구나 라는 감각을 몸에 심어주는 게 핵심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따지지도 않았고 빠르게 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루틴만 만들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루틴이 만들어지면은 두 번째 주간인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훈련 느낌이 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겨울입니다. 지난주보다 더 기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일기예보로 봤을 때는 다음 주는 조금 날씨가 따뜻한 걸로 보이는데요. 새벽에 빙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빙판이라고 하는 게 꼭 기온이 엄청 떨어졌을 때 뿐만 아니라 5도, 6도 이럴 때 오히려 살얼음이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람이 너무 차면
혹은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면은 트레드밀로 대체해도 됩니다. 트레드밀은 도망이 아니라 현명한 전력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일정한 페이스로 내가 이 훈련을 끌고 가는데 미끄럼 없이, 부상 위험 없이 리듬을 유지하는데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루 이틀 잘 뛰는 사람이 아니라 100일 동안 끊기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들어온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들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러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의 고민이 담겨 있는데요. 이 질문들 자체가 이 프로젝트가 어느 수준쯤에 와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마 대비 3시간 30분 훈련 때 조깅 페이스를 마라톤 페이스 플러스 90초로 잡아서 했었는데, 이번 서브4 프로젝트에서는 왜 이렇게 더 빠른지, 마라톤 페이스 플러스 한 50초로 잡으셨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 제가 왜 안 들어오나 궁금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조깅 페이스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빠르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표 페이스가 달라지면은 조깅이 주는 역할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시간 30분 혹은 서브3, 3시간 10분을 목표로 하는 주자에게는 조깅이 약간 쉬어가는 느낌에 해당하고 기초 체력을 기르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서브4를 목표로 할 때는 조깅이 회복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조깅 자체가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조깅을 너무 느리게 끌고 가지 않고 오히려 훈련의 하나로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을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페이스가 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에 7분 페이스에 익숙해졌다가 갑자기 6분 30초로 뛰면은 힘들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페이스가 잘못된 게 아니라 몸이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주에서 2주 정도만 지나면은 슬슬 이 페이스가 몸에 익으실 거고, 제가 이렇게 조금 빠르게 드리는 이유는 지나치게 느린 페이스로 뛰게 되면은 오히려 자세나 혹은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대회 때 오히려 적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페이스를 드리기 위해서 마라톤 페이스 대비해서는 조금 빠르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풀코스 3시간 20분 목표이나 아니면 서브4 목표에 따라서 다른 프로젝트를 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표가 3시간 20분이라면은 이전에 제가 진행했던 3시간 30분 프로젝트가 더 적합하고, 풀코스 서브4가 목표라면은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더 적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브4를 무리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일리지도 욕심내지 않고 완주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욕심내서 두 프로젝트를 섞으려고 하시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뭐 3시간 20분 목표라고 해서 이걸 한다고 해서 뭐 달성하지 못하진 않으실 수도 있지만, 더 뭐가 적합하냐라고 봤을 때는 3시간 30분 프로젝트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부상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햄스트링 부상을 오래 가져갔었고 아직도 10km 이상을 뛰거나 이틀 연속으로 뛰면 불편한데 이 프로그램을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제 답은 명확합니다.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 뛰고 하루 쉬는 패턴이 안정적이라면 그걸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8km 선에서 문제가 없다면 주중 훈련 중 일부는 과감히 줄여도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무조건 똑같이 따라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부상 없이 완주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햄스트링에 신호가 온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심박수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7분으로 뛰건 어떻게 뛰건 심박이 140, 150으로 올라가는데 페이스를 올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심박을 130 유지하면서 거리를 늘려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은 초보 러너들이 해주시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심박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페이스 기준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박은 컨디션, 수면, 날씨, 스트레스에 따라서 크게 흔들립니다. 초보자일 경우에는 달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 조금 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숨이 크게 너무 가쁘지 않게 그리고 다음날 부담이 남지 않는 정도의 페이스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박은 결과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심박은 후행입니다. 내가 훈련하면은 그만큼 낮아지고 지금의 컨디션을 판단하는 지표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거에 맞춰서 무조건 페이스를 막 신경 쓰시기보다는 지금은 몸 가는 대로 먼저 뛰시다가 무리만 안 하시면 됩니다. 다음 5번째 질문입니다. 워밍업과 마무리 조깅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매번 스케줄 외에 워밍업과 마무리를 따로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은 조깅 위주의 주간에서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 드릴 조깅 7km, 조깅 9km 이럴 때는 그냥 1km 정도만 더 뛰어주고 1km 정도만 더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안 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조깅 자체가 워밍업이고 쿨다운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후에 템포런이나 혹은 인터벌이 들어가면은 그때는 워밍업과 마무리를 분리해서 가져가야 되고 저도 그렇게 언급을 해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조금 단순하게 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훈련의 핵심을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는 첫 번째 주차의 연장선이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주 뒤에 있을 10km 기록주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기록 훈련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10km를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리를 채우는 주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도 강도 높은 훈련은 없습니다. 대신 주간 거리의 밀도를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몸에 이 정도 러닝이 일상이다 라는 것을 주입시켜주는 주입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항상 휴식 혹은 걷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평소보다 지금 마일리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D-90일 월요일은 제가 별도로 얘기 드리지 않더라도 휴식으로 가져가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조깅 7km 그리고 이번에 제가 표시는 마라톤 페이스로 표시했습니다. 마라톤 페이스는 서브 4 기준으로 540입니다. 5분 40초 페이스로 완주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마라톤 페이스보다 35초 느리게 그리고 50초 느리게까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35초보다 더 빠르게 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깅 7km. 그 다음 수요일입니다. D-88일이고요. 조깅 9km 그리고 똑같이 마라톤 페이스 플러스 35에서 50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50에 맞춰주시고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35 정도까지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 목요일입니다. D-87일이고요. 느린 지속주의입니다. 11km를 실시해 주고요. 마라톤 페이스보다 20에서 30입니다. 제가 늘 드렸던 AR 훈련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AR이라고 하는 거를 원래 제가 서브 3시간 30분 할 때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두 번에 넣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달리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인트 훈련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금요일 회복 조깅 5km이고요. 마라톤 페이스 플러스 1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토요일이고요. 롱런 D-85일 롱런 14km 마라톤 페이스 플러스 35에서 50입니다. 이때도 제가 되도록이면은 14km에 불과하지만 마라톤 페이스까지 당기는 훈련은 아직은 안 해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요일 D-84일 회복 조깅
30에서 40분입니다. 이거는 꼭 하셔도 되고, 이거는 하셔도 되고, 꼭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자면요.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사실 특별한 훈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예전보다 10km가 덜 무겁다. 조깅이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달리는 게 일상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감각이 쌓이면 그 다음에 기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욕심을 낼 때가 아니라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다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씨가 어떻든 컨디션이 조금 흔들리든 포기하지 않고 유연하게 조절하면서 계속 나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초반부에 있고 정말 프로젝트 이제 고작 3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길게 보고 가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달릴 예정입니다. 한 주간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민 스포츠 앱에 남겨드리는데 가민 스포츠 앱이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하고 미국 계정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고정 댓글로도 훈련 요약 올려드릴 테니 그거 참고하셔갖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